미술 치료가 실질적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직업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과 함께 불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다음 달에도 일이 들어올까? 미술 치료사로서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일로 나를 책임질 수가 있을까? 미술 치료는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치유하고 또 돌보는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내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릴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현실적인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되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미 임상도 강의도 꾸준히 있고 또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밤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는 걸까? 나 앞으로도 이 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가슴을 조여오는 그런 밤이요. 미술치료 일을 한 지가 16년이 넘었지만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안과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를 더 한 발 나아가게 하는 성장 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미술치료사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불안,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왔는지, 또 그 불안이란 감정을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매우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술치료사로서의 저희 시작은 불안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첫 직장 생활을 매우 뼈아프게 그만두었고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미술치료 공부를 하면서 자원봉사로 임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고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라도 알아서 자립했어야 했어요. 그 당시가 2008년도 겨울에서 2009년도 넘어갈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미술 치료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더구나 제가 자리 잡은 곳에는 이 도보권에 편의점은커녕 슈퍼마켓도 하나 없었어요. 이 미술 치료사를 구하는 곳도 없었겠죠. 지금 돌이켜봐도 진짜 막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센터나 교육청 윗센터 등에서 취업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더 많은 현장과 더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선택했고 몇 년 전부터는 1인 사업가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나의 힘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스스로 방향을 잡고 선택해야 했고 그 결과 또한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 과정에서 불안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일이 안 들어오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다음 달까지만 어떻게든 해보자. 올해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임상 기반도 다져졌고 현장 경험도 쌓였지만 불안은 여전히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가령 과거에는 일이 끊기면 어쩌지? 였다면 지금은 나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도 변화하는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 이런 존재적인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불안과 함께 오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불안이란 도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너무 두렵고 밉고 그래서 억누르고 외면했어요. 그럴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술을 마시거나 또는 억지로 약속을 잡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 불안을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잠시 잊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진 그림자처럼 제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제 불안을 마주해보자. 그리고 불안을 바라보고 또 리프레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을 단지 고통이나 감정의 폭주로 받아들이는 대신 심리적인 신호로 다시 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가 또 미술치료사니까 미술치료 자기 작업, 내면 작업을 통해서 불안을 표현하고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 그 속에는 다양한 심리적인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언가를 끊어내야 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돌봐야 돼.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 변화를 가져야 될 타이밍이야. 이렇게 알고 보니 그 불안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내면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불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점검하게 만드는 자극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안 속에는 단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멈춰서서 나를 점검하게 하는 기회이자 새로운 선택을 하는 준비가 담겨 있는 그 내면의 신호가 불안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함으로써 불안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불안을 제가 어떻게 구조화하고 객관화하면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변화시켜 왔는지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안을 이 넓은 망망대해에 혼자 표류하고 있는 기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감잡을 수가 없고 이 언제 물살에 휩쓸려 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노를 저어보아도 도착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매우 불확실하고 막막한 상태 말이죠. 그런데 그 표류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아는 거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견디거나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게 저에게는 불안을 구조화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기록과 구조화로 풀어나갔습니다. 마치 이 바다 위 작은 배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다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배 안의 자원을 확인하고 부족한 준비물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이걸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시기, 이게 불안이 극단적으로 찾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임상 일정이 취소되고 강의도 중단되고 수익이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당장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눈물이 저절로 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그 불안을 그저 견디는 대신, 피하는 대신 바라보기로, 그리고 적어보기로, 그걸 구조화해보기로. 단계별로 구조화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1단계는 망망대해와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즉,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임상이 모두 중단되었고 수익이 없고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바다의 상태, 즉 외부의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미술치료 현장의 흐름상 내면이 어려워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심리치료와 상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외부 활동도 집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3단계는 내 배 안의 자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죠. 당시 저의 자원이라고 하면 임상 경험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치료 노하우와 프로그램이 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4단계, 이제 자원을 확인했으니 부족한 준비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온라인 연결망, 나를 알릴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흔한 인스타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5단계, 이제 아주 작은 노를 하나씩 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걸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것을 저는 내게 부족한 자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블로그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날은 블로그 대문 이미지를 만들고 또 어떤 날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그렇게 노를 조금씩 저어가는 과정에서 마음 키트라는 이름으로 아동용 그림 분석 키트를 만들어서 개발하기 시작했고 인스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단지 저를 브랜딩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제 배에 처음으로 나침반을 달아본 순간이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더니 점점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했고요. 움직이는 배만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하고 구조화하는 이 작업이 바로 망망대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만의 나침반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인 사업자로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지금의 기반은 바로 그 불안을 견딘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구조화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불안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경력이 쌓였다고, 자격이 갖춰졌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불안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멈춰있진 않구나.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불안은 내 삶을 점검하라는 신호고, 지금까지 해온 걸 더 단단히 다듬으라는 신호고, 또 다음 방향을 찾아보라는 초대장이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예비 미술치료사분들, 또 미술치료사 동료분들과 함께 때로는 또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만들어가는 미술치료사로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였습니다.